자, 여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만원권 한 장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마 마트에 가려다가도 발길을 돌려 배달 앱을 켜고 만원짜리 단품 메뉴 하나를 시키실 겁니다. 장을 봐서 요리하기엔 만원이라는 돈이 이제는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이죠. 어릴 적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동전을 채워 로봇 장난감을 꿈꾸던 그 돼지 저금통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에게 저축은 꿈을 이루어주는 마법이었고 부모님 세대에게 은행은 10%가 넘는 이자를 따박따박 안겨주는 든든한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가 알던 그 상식들이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500원이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말해주는 사이 동전은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줍지 않는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우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1리터 한 팩에 2,000원도 안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기괴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향수 하나를 해외 직구하려 해도 감당 못할 정도로 치솟은 환율과 배송비 때문에 장바구니를 비워야만 하는 현실. 이건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든 현금의 가치가 아이스크림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은행에 넣어뒀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 자산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성실히 저축하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질까라는 이 미스터리는 이제 상상을 넘어 공포가 섞인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경제 상식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닥쳐올 더 큰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4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경제의 법칙이 왜 지금 이 순간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끝장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끝까지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다면 끝장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돈이 불어나는 마법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굳이 복잡한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금 금리가 10%를 훌쩍 넘던 시절이었으니 성실함 하나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어릴 적 2,000원이면 배불리 먹었던 짜장면 한 그릇이 이제 5,000원을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짜장면 값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주던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싼 해외에 공장을 짓고 싼 물건을 펑펑 쏟아내니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건비가 10분의 1 토막이었으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감쪽같이 덮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고 각국이 담장을 높이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주던 나라들의 인건비가 치솟고 핵심 자원은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비싼 본토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생산 비용 자체가 치솟으니 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 전 로마 제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감당 못할 빚을 졌을 때 선택한 가장 쉽고 파괴적인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화폐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물건이 없어 만원짜리 잔품 배달을 시키고 환율 장벽에 막혀
해외 직구조차 포기해야만 했던 우리의 일상은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가 만들어낸 뼈아픈 결과물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오르는 무서운 세상,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의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수히 풀려난 막대한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왜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데 어떤 이들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부가 이동하는 그 기괴하고 불편한 진실.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캔틸런 효과라는 아주 잔인하고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만약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준다면 빈부격차는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풀어낸 막대한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은 절대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죠. 신용도가 높고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은행은 2%대의 헐값으로 수십억 원을 척척 내어줍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빌린 싼 이자의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알짜 자산들을 바닥에서 쓸어 담습니다. 반면 평범한 월급쟁이나 이제 막 펜션이나 매장 같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대출 문턱은 까마득히 높고 간신히 돈을 빌린다 해도 1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당장 매달 이자 갚고 생활비 쓰기도 벅찬데 자산 투자는 꿈도 꿀 수 없죠. 결국 돈이 시중에 풀려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값이 4,000원, 짜장면이 7,000원을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들은 폭등한 자산, 가격 덕분에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를 거머�줍니다. 하지만 자산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통장, 잔고는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혀 실질적인 가치가 반토막 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위 90%의 부가 상위 1%에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합법적인 약탈의 구조인 셈이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댐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195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 집단, 베이비부머 세대. 이들이 한창 현역에서 일하며 은행에 꼬박꼬박 돈을 저축할 때는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구가 이제 썰물처럼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돈줄이 급격히 마르고 있는 겁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값, 즉 금리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쉽게 자산을 불리던 꿀같은 파티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과 말라가는 자금줄이 맞물린 잔혹한 생존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내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절망적인 위기를 부의 역전 기회로 바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희망을 버리고 가난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추격과 역전이 벌어지는 골든타임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나라가 망한다며 절망하고 고통받던 그 끔찍한 시기에 수많은 기업의 순위가 뒤바뀌고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알짜 자산을 쓸어 담아 새로운 신흥 부자로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덩치 큰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작은 포유류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돈의 가치가 요동치고 경제의 판이 뒤집히는 2026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경제 위기의 안개 속을 뚫고 나가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생존 무기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지도와 등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쥐어야 할 생존 지도는 바로 마르지 않는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아이스크림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통장에 그저 현금을 가만히 묵혀두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주머니로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배당 수익이든 나의 가치를 높여 창출하는 추가 소득이든 혹은 작은 비즈니스 시스템이든 끊임없이 내 주머니로 돈이 꽂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험만한 안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유일한 지도입니다. 두 번째, 폭풍 우치는 밤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줄 등대는 바로 위기를 버텨낼 단단한 자산 방패 세우기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완벽한 투자 기회가 찾아와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에 허덕이거나 생활비가 없어 쪼들린다면 그 기회를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빚, 즉 악성 부채를 과감히 잘라내고 환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나의 방어막을 단단히 치는 겁니다. 이렇게 든든한 방패를 세워두고 비상 생존 자금을 비축해 두어야만 진짜 바닥이 왔을 때 남들처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기회의 자산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수입 파이프라인이라는 생존 지도를 펼치고 자산 방패라는 든든한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무서운 돈의 홍수 속에서 숨막혀 익사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는 노련한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경제 상식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자원 무기화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를 메우기 위해 쏟아진 돈의 홍수,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까지. 이 모든 현실은 분명 두렵고 가혹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기회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낡은 상식에 얽매여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만의 생존 지도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자산 방패라는 등대를 세운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위기를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릴 절호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움츠러들 때 묵묵히 자산 방패를 다지며 저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신가요? 2026년 돈이 휴지가 되는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새어나가는 악성 부채를 막고 나만의 가치를 높여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국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한 자산이 죗값을 받고 낡은 질서가 교체되는 기회의 얼굴 또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오늘부터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거머쥐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부의 역전을 돕는 끝장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지도에 작은 등대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생생한 경제 생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